자, 지금부터 우리 대학 제9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개 토론회는 공통 질의 답변과 상호 질문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공통 질의 문항은 총 6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선거 집단에 저희가 공문으로 질의 내용을 요청을 했고, 그 질의 내용을 전부 받아서 총장 임용 추천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공통 분모를 추출해가지고 6개의 문항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제한 시간 20초 전에 타종을 할 것이고, 종료 시간 5초 후에는 타종 후 답변을 종료시키겠습니다. 답변 순서 및 방법은 질문 순서에 따라서 기호순 순 방향과 역방향으로 교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그 6개 질의 내용은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지되었고, 제가 사위를 볼 때는 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 사족을 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달된 질의 내용 그대로 읽기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초등기본 양성기관 구조 개혁 및 행정적 발전 방향입니다. 먼저 기호 1번 장기성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쪼개면은 3개잖아요. 구조개혁하고 행정 발전 방향, 그다음에 재정 발전 방향. 저희가 이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린다면, 독자 생존의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외부의 구조개혁 방향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밖에 지금은 없다.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컬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저희랑 어떻게 거점대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연구를 한 2번 정도 했었습니다. 정책 연구로. 그래서 결과도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직원 선생님들 한 70% 정도, 교수님들은 한 60% 정도, 학생분들은 한 50% 정도가 통합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혀져 있는데, 그 이상 우리가 나갈 것들은 일단은 저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효율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단 일들도 많아지고, 그 사업단 일들이 조교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로 넘쳐나가기 때문에 행정 효율화가 되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연학하고 업적보고 이런 것 동일하게 연계해서 시스템화 한다든가, 학생 민원 체법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좀 다양해야 할 필요 있습니다. 재정 같은 경우에는 재원 다변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이 중요합니다. 육성사업 되게 중요합니다. 육성사업 A와 B 차이가 한 10억 정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거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기호 2번 박종필 후보자 지원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성체제 개편 방안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싱가포르 모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목적형 하는 나라는 싱가포르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전에 정책 연구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책 연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찬성 비율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북대랑 통합했을 때 교연학 비용이 얼마 증가한다, 그리고 이 단과대학 예산이 얼마고, 예체능 수업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전북대 내년에 총장 선거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S10 정책합니다. 서울대 10개, 3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전북대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통합을 써먹지 않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북대에서 내년에 더 아마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먼저 좀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통합했을 때 나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총장이 된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아까 싱가포르 모형 통합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인데, 우리 구성원들이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측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돈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수익 사업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수원 활성화,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사, 청소년 지도사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연구비 유치팀, 지원팀 만들어서 외부 지원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통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직원, 여기서 교직원이라 하면 교원, 직원, 조교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직원 인사정책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기호 2번 박종필 지원자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 전공입니다만 제도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 인사 부분 심판이 선수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심판은 심판 역할을 하고 선수는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심사는 투명하게 하되 지금보다 더 투명성을 강화하고요. 외부 심사위원은 학과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총장은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총장이 참여해서 면접 점수를 부여하고 이런 권한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부분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조직을 망치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편에 차별하면 됩니다. 그럼 조직은 금방 깨집니다. 그래서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승진 대상자 선정, 아까 군산부설초 무슨 잘못했기에 맞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조교수님들 제가 질문은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만 뭘 원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조교 인사는 학과 자율권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지금 각종 제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3년에 1회 이런 제한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한 없이 학과가 자율적으로 제가 전국 대학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은 제한 없이 학과 자율적으로 조교 인사 가능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엔 같은 질문에 대해서 기호 1번 장지성 지원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박종필 교수님 말씀처럼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가 중요하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제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있고 그래서 좀 고민한 것들이 있는데 신규 교수님들 임용할 때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것들이 전형위원회 또 외부심사위원 구성,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거기서 어떤 지침으로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직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너무 몰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학과장님도 보직이시고 그다음에 저희 보직이 한 9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계획상으로는 보직을 좀 늘릴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기, 2기로 난다면은 한 20몇 분이 보직이 움직여질 수 있게 해서 저는 전 교수님 보직화해야 된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무위원회 강화해서 보직자들하고 연석회의도 할 수 있게 해서 빨리빨리 그리고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 선생님들도 정기적이고 합리적인 순환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맞습니다. 몇 개월 하고 바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직업의 안정성, 직무의 안정성 이런 것도 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 저희가 6급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셔요. 그래서 리더십 트랙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분들 빨리 진급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교 선생님들 할 얘기 있는데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공통질의 내용입니다. 초등교육 현장 적합성 제고 및 임용고사 합격률 향상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장지성 지원자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학교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적합성 제고하는 것들 우리 되게 많이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 초청 특강 그리고 실습위원회도 확대해서 하고 있고 수업 실기 인증제 원래부터 해왔던 것들 잘 하고 있습니다. 교육 실습 매뉴얼도 새로 제작하고 또 실습 부장을 통해서 실습 지도안 작성 온라인법 만들어서 온라인에도 올리고 다양하게 하는데 이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더 할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두 방향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대학으로 오는 것이 있고 대학에서 현장으로 가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대학으로 가는 것들은 현장 교수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정이나 교과 내용들이 검토되고 바뀌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학에서 현장으로 가는 것들은 최신 AI라든가 최신 교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연구되고 같이 가야 될 듯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용교사 합격률 방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 발전 계획서에다 써놓긴 했는데요. 1학년 때부터 아예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번 로드맵을 제공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우리가 수업 안에서 강사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수업이 전혀 달라가지고 수업 내용 자체에서 임용에 관련된 것들 못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교직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필수 학습 요소를 좀 두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또 임용 관련 온라인 콘텐츠 뱅크를 한번 구축해 볼까.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임용지원센터 학생체에다 만들겠습니다. 기호 2번 박종필 지원자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적합성은 함께하는 실습으로 전환이 된다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습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수업에 들어와서 함께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학부모랑 전화 통화하는 것을 면접에서 실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 화법 중요합니다. 문식성 교육, 교사 화법, 이런 수업 대화 능력 등 이런 부분들이 현장 적합성과 관련되고요. 임용고사 합격률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총장 나간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가장 그 문제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럼 저희 논술 지도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봉사가 아니라 함께하는 체계적인 협업을 통한 그런 임용 논술 지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논술 지도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한 바퀴 도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립니다. 피드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과 교수님들 이 지원도 해드리고 함께해서 논술 지도하고요. 그다음에 2차 지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2차 지원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 맞춤형 지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수님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지역별로 최소한 경기, 충남 그리고 서울까지도 가능합니다. 해서 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고 하면은 함께 노력하면은 우리 임용률 향상 될 것 같습니다. 5초 남았네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통질의 새 문항 절반 지났는데 두 분 다 너무 진지하고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여담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개 토론 및 합동 설명회 하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 이 내용이 그대로 녹화되어서 총추위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공통질의 내용은 교원의 교수 및 연구 역량 강화 지원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박종필 지원자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교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량 강화는 제가 좀 전에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양성기관 평가에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규 교수님들 당연히 워크숍 필요하고요. 조교수, 그다음에 부교수 승진했을 때, 그다음에 정교수 승진했을 때, 그리고 전체 이렇게 조금 교수님들의 직급별로, 그래서 이걸 굳이 표현하면 생애 단계별이 될 텐데 생애 단계별로 역량 강화 워크숍 세미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과 맞춤형 강의실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창근 교수님 때문에 우리 2층 보면은 칠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3개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학과에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전자칠판이 2개, 3개 들어와도 될 그렇게 필요한 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과 맞춤형으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연구년, 안식년도 진짜 1년 동안 쉬실 수 있는 그러니까 안식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등재 후보지 이상 논문을 요구하지 않는 형태로 그래서 연구교수 유형을 다양화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부설초와의 협력 강화, 현장 연구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지금 네. 4번 기호 제가 기호 2번 기호 1번 장지성 지원자님 답변해 주시죠. 네.
몇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지원, 연구 활동 지원하고 인프라 지원, 행정 지원, 그다음에 보상 체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학술 계지를 지원 없는 연구에는 1인한테만 한 번만 지원하더라고요. 이걸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학술대 교연학이 이게 좀 줄어든 게 아니라 좀 제도를 바꾸면서 지원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늘려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발전지원재단에서는 쉽지는 않을 건데 학술지원 기금을 별도로 한번 조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인체공학적인 사무용 기기를 한번 구입해가지고 제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아서 잘 못해서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쓸 수 있는 기구를 쓰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제공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수 전용 공용 연구실을 한번 들여보겠다. 아니면 AI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AI 또 대용량 스토리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직원 선생님들 또 교수님들 다 한번 제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 지원 되게 중요합니다. 행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했던 거 또 내고 이런 경우들 많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 좀 원스톱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안식년은 없는데 연구학기 중심제라고 해서 연구가 집중해서 몰리는 분들한테는 시수를 좀 빼드리는 것들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체제 잘 만들어가지고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째 공통질의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와 협력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장지성 지원자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대학 육성사업에서는 지역 연계 이런 것들이 빠져가지고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라이즈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지역 연계할 수 있게 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 책임자로 있는 로코노미 사업이 있는데 연 한 1억 7천 정도에서 5년 정도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변하고 지역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거버넌스 만들고 협의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들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지역이고 여기 말고 지역 교육청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협력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저번에 이걸 정책 연구를 실시했다가 현실화되지 못했는데 농산어촌 학교 실습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아이비 교사연수, 교육전문대학원 이런 것들도 도교육청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북도는 요새 평생교육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평생교육이 약간은 유명무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 교육 전문이니까 이거와 특화해가지고 평생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숙사 새로 신축되면은 우리 박정필 교수님도 뭐 저랑 같은 생각인데요. 남은 구간 리모델해서 평생교육관으로 쓸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연계에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해서 뭐 지역 교육 협의회라든가 뭐 가칭으로 이런 것들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제가 박정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자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외부 기관과의 협력 관계, 특히 교육청, 지자체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교연학 비용은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들의 내지는 직원분들의 실질적인 보수 인상을 위해서는 외부 기관과의 연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유치 연구비 지원팀도 운영하고 하면서 이제 교육청, 지역 지자체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전문대학원 유치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파견까지 이루어지고 다음에 유학생까지 들어와야만 우리가 제대로 교육전문대학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의 관계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뭐 지금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원, 그러니까 국내 대학 부설 연수원 중에서 가장 먼저 생겼다는 상징적인 측면, 우리가 지금 교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100주년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교장 연수까지는 힘들더라도 교감 연수 내지는 다양한 직무 연수를 좀 가져오는 방안들, 그리고 평생교육원을 활성화해서 지금 평생교육원 부분, 평생교육 청소년 지도사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시장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부설초와의 관계, 부설초에 흔히 말하는 티켓의 목적이 돼서 오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설서 목적 그대로 현장 연구와 실습을 위한,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과의 이런 협업 관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공통 질의 문항입니다. 대학 구성원과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합리적 소통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기호 1번 장지성 후보자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박준필 후보자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통 방안 이 부분도 역시 제도보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친한 분들 몇 분과 소통하는 것도 소통은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특히 나랑 반대하는 분,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만 히틀러와 처칠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처칠은 반대편을 활용했고 히틀러는 주변에 자기 칭찬하는 사람만 뒀습니다. 그 결과 전쟁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기에 노력을 할 것이고요. 특히 학생들 가칭 황학신문고 운영해서 학생들 의견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타운홀 미팅 관담에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업무 개선 제한 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여기 이 정원 이름 공모했습니다. 홍학동산으로 결정됐는데 그렇게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 도입하겠습니다. 학과의 관담에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회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교육 연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교수회에서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수회 소집 요청 관련 기간도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주도의 수업 혁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 제안, 뭐 프로젝트 제안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이런 방안들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교수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그런 방안, 그런 총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기호 1번 장기성 지원자님 답변해 주시죠. 네. 대학사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매우 중요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 걸렸었을 때 투명한 소통들 되게 중요하고 그게 학교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화의 창이 많이 열려지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가 있고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잘 지키면서 가는 것들 중요하고 틀이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화의 창이라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교무위원회를 이 힘을 좀 강화시키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무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또 보직과의 연석회의들 이런 걸 통해서 의사소통되는 것들이 학과로 빠르게 전파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평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자문하고 심의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결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그 결정이 교수하고 직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그 결정이 교수의 회의에 넘어가서 그게 틀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모든 것은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 공개가 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교수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그 각종 위원회의 선발에서 이게 그 부처가 알아서 하니까 너무 편중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너무 적극 열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이것으로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상호 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두 분 다 가장 긴장되시는 시간이시죠? 그렇죠? 몸 좀 푸시고 긴장도 내려놓으시고. 자, 지금부터는 지원자 간 상호 질문 시간입니다. 지원자 간에 질의할 수 있는 문항은 각 5개씩입니다. 그 지원자 1인당 다른 지원자에게 각 1개의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고 역으로 답변을 한 지원자가 상대 지원자에게 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며 질의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제한 시간 종료 20초 전 타종을 실시하고 제한 시간 종료 5초 후에 타종과 함께 질의나 답변을 종료시킬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상호 질의이기 때문에 질문자 및 답변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는
상대방의 답변이 질문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요점 없이 장황해지는 경우 답변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는 답변을 간략히 할 수도 있고 또는 중복적 질문이나 모욕적 질문 등 부당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질문 시간 내에 반박 질문은 금지됩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사유자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원자가 상대방의 발언 중 끼어들어 발언하는 경우 또는 선거와 무관한 질문을 하거나 질문과 무관한 답변이나 반대 토론을 이어나가는 경우, 제한시간 경과로 타종한 후에도 발언하는 경우, 기타 토론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사유자가 토론의 진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특히 상호질이다 보니까 준비된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또는 상대 후보나 본인에 대한 거짓 사실을 이야기하는 등의 발언은 절대 삼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기호 1번 장지성 후보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너무 긴장됩니다. 이게 어떤 답변이 나올지, 네, 또 어떻게 제가 답을 잘 할지. 네. 왜?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박종필 교수님 발표 잘 봤습니다. 보면서 제가 배울 것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했고요. 특히 이 공정, 투명성 강조하는 대학 경영 방향은 저한테도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다만 우리 학교, 우리 대학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 발전 방향이 무엇이냐 해서 저는 사실 전체적인 구조가 잘 보이지는 않았다고 좀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겠다, 좀 더 구조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발전 계획서에는 그런 부분 좀 넣어놨는데 우리 건학 어떻든 이제 우리 출발은 건학 2년 참사랑 새로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미래 역량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교사 리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우리 초등 교육을 이끌어갈 교사 리더를 양성하겠다. 그 속에서 이제 제가 썼던 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연구의 자유와 생활의 품격이 공존하고 배움과 삶이 함께 성장하며 스마트 행정과 상생의 조직 문화 속에서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즐겁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구성원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 추구하는 이런 목적을 우수한 역량을 갖춘 결국 교사 리더라는 부분이 결국 다 포함시켜 보게 되면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교사가 될 텐데 그런 교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장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미래형 초등 교사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둬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됩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 기호 2번 박종필 지원자께서 질문해 주시죠. 저는 공약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한테 중요한 것, 필요한 것,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 발전 계획서까지 다 읽어봤는데 저랑 공통점이 이제 가장 크게 비중을 두는 것이 교육전문대학원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서 과연 교수님은 교육전문대학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계 해외 현장 실습 교육전문대학원하고 관계없습니다. 교육전문대학원은 주관이 원칙입니다. 계절학 기자 할 수 없어요. 교육전문대학원은 논문 필수입니다. 공동대체과정 할 수 없습니다. 단일 확인의 세부 전공 트랙 있을 수 없습니다. 임용시험 합격증 파견은 최소 3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신임교사 전용 역량 강화 모듈 교육과정 이것은 우리 인덕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대학원 전공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장 교수님은 교육전문대학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행정적으로 좀 부족한 것들도 많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면서 만들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은 저는 교육대학원이라는 것이 교사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교사를 임용하고 교사를 전문화시키는 쪽으로 간다면은 교육 전문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 외에 또 교육 행정이라든가 별도의 교육 리더라든가를 길러낼 수 있는 교사 플러스 그런 분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전문 대학원이라고 생각했고요. 저희 딸이 지금 경인교대 교육 전문 대학원 박사과정 다니고 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대 나왔거든요. 미대 나왔는데 거기 가서 에듀케이터가 되겠다고, 미술관 에듀케이터가 되겠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개방적으로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세부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박사과정을 만들고 싶고요. 그래도 파견교사도 좀 받아서 저희가 인원수를 좀 늘려가면서 교육대학원을 좀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여기다가 뭐 실천, 뭐 융합 이렇게 얘기한 것들도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얘기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우리 대학원 자체가 계속해서 인원이 줄면서 무너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들이 여기에서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싶고요. 부족한 것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만약에 총장이 된다면은 정말로 잘 기획해서 박정필 교수님 뭐 되시면 하실 것이고 안 되시면 모셔라서라도 제가 한번 잘 챙겨가지고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후보자관 질의 1분에 답변 2분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후보자관에 3분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답변이 2분을 넘지 않고 시간이 남는다면 남는 시간에 서로 추가적인 어떤 얘기를 더 나눠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지원자 2번 박종필 지원자께서 장기성 교수 지원자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전계획 1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학년별 맞춤 임용 로드맵하고 교과 임용 연계인 교육과정 강화. 근데 교과 임용 연계인 교육과정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어과 교수법 여러 분이 나눠서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공통 요소를 개발하고 공통 요소가 반영돼야 된다. 이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임용 시험하고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교육학 과목도 논술원 과제 토론 에세이 평가를 통해서 임용 논술 대비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에세이 형태로 쓰면은 교직 논술은 꽈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우리 학생들 얘기할 때 들어보면요. 제가 교무처에 있었으니까 아는 건데 아니 그 임용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도 안 가르쳐줘서 너무 재미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관심이 안 가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교직 과목에 여러 교수님들이 들어오시는데 미술관 쪽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은 그 수업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있잖아요. 미술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있고 교사 방법 있고 학습자 발달 이론 있고 그다음에 강론들이 있잖아요. 필수한 것들은 아예 그 수업 교직 수업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재 개발은 연구법이잖아요. 교재 개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결국은 교과서랑 지도서잖아요. 그러면 수업 자체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아예 교재를 만들고 싶었어요. 출판사를 만들어서 학교 내에 출판사를 만들어서 교재를 만들어서 그걸 배포하고 싶었었는데 이건 무리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필수학습 요소를 만들자. 반드시 뭐는 가르쳐라. 그래서 따로 임용을 하는 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 말고 수업 내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우리가 맞지 않냐. 우리는 초등교사를 양성하고 그 학생들을 많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수업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또 그런 생각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직 논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에세이로 쓰면 떨어진다고 하는데 떨어지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은 교직 논술에 맞게끔 저희가 더 제도하고 만들어서 시스템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임용 지원 센터를 하나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셨네요. 이번에 장기성 후보자께서 질의해 주시죠. 네, 예, 이게 네, 교수님 그 학생의 임용 뭐 지원 체계화, 고도화 이런 거에 대한 의견 네, 너무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듯이 4학년 임용 준비생을 위해서 단연간 논술지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네, 선생님 그 공약이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관해서 우리는 그 임용 지원에 앞서 우리 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학생들이 결국에는 임용에 나가는 거니까. 혹시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도 있으시면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임용 대비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서 이 고3 학생들이 가고 싶은 교육대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는가. 우선 우리 학교가 일단 교사가 많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이제 그런 지원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 뭐 지원율은 높았습니다만 지원율은 이제 예전보다 높고 있습니다만 예전보다 발령이 안 나기 때문에 교대를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체계적인 지원, 역량 강화를 통해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전조교대는 가면은 거의 초등교사가 된다. 그러면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우리 학교로 오게 되고 다시 또 좋은 성과를 얻게 되고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장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직 적성 우수자 뽑겠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넣으셨는데 일단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선발보다는 현재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임용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가고 싶은 교육대학, 고3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학교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쉽게 신입생들을 모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세 번째 상무 질의입니다. 이번에는 장기성 후보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조 교수님들 공약을 냈어야 되는데 못 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 박정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의 안정적인 업무 환경 조성, 뭐 복지 관한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제 공약하고도 공통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저는 조교 선생님에 관련된 어떤 공약들에 보면은 직업 안정화나 업무 환경 개선 아니면 처우 개선이나 아니면은 이게 조교라는 게 영구적인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조교 선생님에 대해서 뭐 준비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 교수님은 제가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3년에 1회 이런 제한은 물론 예전에는 나이 제한도 있었고요. 이런 제한들은 솔직히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들 조교 임용 규정을 다 찾아봤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뭐 거의 대학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1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한다. 그래서 조교 선임들 같은 경우는 고용 안정성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학과 자율로 맡기되 그런 제한 뭐 4회까지 뭐 3년에 1회 이런 제한을 없애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대체의무제도나 유연근무제 이런 부분들도 이건 이 조교수임에도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지급도 또 동일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은 교직원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 그 복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번에 해외 여행도 가고 했는데 빠진 부분이 두 부서가 계십니다. 조교 선생님들하고 부설처 분들은 빠지셨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직원 아니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같이 해야죠.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같이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글쎄 방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조교 선생님들만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유연근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탄력근무제가 있고 뭐 재택근무도 있고 원격근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솔직히 조교 선생님들 대학원 다니시는 분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유연근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조교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박종필 지원자께서 질문해 주시죠.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발표 때도 말씀하셨는데 대학 출판사를 설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종업대학도 요즘 힘들거든요. 이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출판사를 크게 해서 여기 인쇄소까지 갖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저희 가정에서 1인 출판사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보러 출판사 사장하라고 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기획만 하고 프로그램만 돌린 다음에 인쇄소에다 넘기면 되거든요. 저희하고 친근하게 잘하는 신화 출판사라고 있습니다. 그 신화 출판사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요 가능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했습니다. 또 꼭 그 집판 말고 온라인으로 온라인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걸로도 파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하려고 하는 의도는 선생님들 중에서 보면은 논문 쓰는 것보다 저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ISBN 9번 찍어가지고 그거 논문 한 편하고 똑같이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연구 실적에도 좋고 대학 평가에도 좋고 출판사가 대학 출판사 망해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좀 유니크하게 좀 움직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큰 비용을 안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답변 남았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예. 추가로 더 하신 말씀 하셔도 근데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책을 찍어내면은 300부 단위. 근데 그 돈은 최소 단위가 300부라고 전 들었습니다. 저도 책을 여러 번 내보고 개인적으로 내보고 했었는데, 근데 그 300부에 대한 돈은 결국은 학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작게 하더라도 300부라는 기본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학교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돈들이 저는 안 그래도 우리가 돈이 없는데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네, 일단 저는 그 600만 원 우리 교연하게 600만 원 있잖아요. 거기에 이 저작도 저희가 지금 논문만 되니까 논문하고 창작만 되니까 거기다가 저술도 책 쓰는 것도 거기 600을 넣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상호질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박종필 지원자께서 질문해 주시죠. 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가장 우리 학교는 안 맞지 않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발전계획 12쪽인데 복수 심화 전공을 신설하겠다, 마이크로 디그리를 도입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학생들은 심화 전공을 2개, 그러니까 심화 전공을 하나 더 한다는 얘기는 한 학기 졸업이 딜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신규는 한 학기에 그러니까 졸업생은 한 학기 만에 임용 준비가 힘듭니다. 그러면 임용이 1년 반, 2년이 늦춰지는데 그리고 이 심화 전공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이것을 신설하고 우리는 전공이 하나입니다. 전에 아마 장 교수님이 교무회의 때 말씀하셨는데 전공이 하나인데 마이크로 디그리 도입한다?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질렀습니다. 좀 질렀는데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 뭐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우리 학교 학생 중에 한
항상 한 학년에 1년에 한 70명 정도가 자퇴하거나 빠져나가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학생들을 대부분 인문 출신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교사는 못 되겠어. 그럼 나가가지고 다른 대학을 어디 가면은 다시 인문 쪽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 안에서 약간 특수한 교육 과정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 디그리 안에 들어간다면은 굳이 안 나가고 여기서 뭔가를 배워가지고 교육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일단 왔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교육에 관련된 그렇지만은 어떤 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뭔가를 해서 나 졸업할 수 있어. 이런 친구들이 한두 명이라도 여기서 졸업한다면은 저희한테도 좋고 그 아이가 다시 준비하지 않아도 또 좋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제가 자꾸 혁신 플랫폼 이렇게 하니까 별거라고 얘기할 거 뭐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약간 멀티 플랫폼 형태로 가야 된다. 다중 플랫폼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는 일단 중요한 건 초등교사 양성이니까 이게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한다면은 다른 것들을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른 것들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크로 디그리에서 이게 그 학생이 교사가 안 된다면은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 것들. 또 IB 교사 재교육 아까 얘기했던 제가 잘 몰랐지만은 어쨌든 여기다 집어넣었던 교육 전문 대학원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제 생각에는 좀 확장형으로 재구조해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혁신 플랫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지성 지원자님 이번에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앞으로 AI 그다음에 디지털 매체 활용 이런 게 모든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수업에도 종종 챗GPT 씁니다. 제가 이렇게 아동화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그 찍은 것을 챗GPT에다가 파일로 올려놓고 그리고 적절한 프롬프트를 주고 분석하라고 하면 너무 잘 나옵니다. 저보다 훨씬 잘해. 보면서 놀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록프롬 있을 때 1억 6천짜리 5억 받았다고 5년간 받았다고 자랑했었는데 그거 저하고 챗GPT 둘이서 썼습니다. 둘이서. 되게 놀랍습니다. 앞으로 이것들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부에서도 AI 인재 육성, AI 기반 교육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교수님 그 발전기획서나 상황이 지금 잘 안 나와 있어가지고 혹시 대학 내에서 AI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11월 10날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AI 인재 육성 방안을 발표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AI 기본 교육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모든 학생의 AI 기초 역량 함양하고 예비 교원의 AI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30년까지 4조를 드린다고 하는 안이 발표됐고 우리도 당연히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교육과정 개편 말씀드렸는데 교양과정은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세 역량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파트, 정책 역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시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지금처럼 우리 현행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한 7년 전에 다문화 교육을 했었는데 다문화 교육 돈을 준다고 하는데 조건이 강의 개설입니다. 근데 우리는 강좌를 개설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돈을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AI 인재 부분 돈이 4조인데 우리한테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 과정을 개편해서 정책 과목으로 이 정책은 또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이 달라지면 또 이 강좌는 달라지면 됩니다. 그래서 2학점에서 4학점 정도 AI 지금 현재 방안은 그 교육부안은 지금 1학점짜리 교직 실무에서 강하게 이 명칭을 AI로 바꾸겠다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솔직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 체제를 바꿔서 정책 과목으로 해서 정책 이 교양으로 해서 2학점에서 4학점 강화하고 그것이 결국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나갔을 때 초등학생들도 AI 기본교육 확대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에는 없습니다. IB 얘기하는데 우리 학생들 IB 배울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럼 정책 이 교양으로 IB 강좌 한 과목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이런 역량,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AI 부분들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호 질의입니다. 이번에 장기성 지원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그 교수님 공약사항에 캠퍼스 리디자인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건축에 동양화를 했지만은 건축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또 우리 아들도 건축가라고 되게 막 해서 건축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리디자인의 이 범위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정문 이전, 전산사회관 철거, 1도서관을 교수회관 등등으로 1도서관은 철거가 확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캠퍼스 둘레길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우리 학교 시스템은 좋거든요. 우리 학교 이 공간은 다른 어느 데보다 괜찮습니다. 교대 중에서. 그래서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손댈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도서관은 아직까지 철거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시설팀장에게 문의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철거하라고 하는데 지금 경북대 벤치마킹에서 유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2도서관으로 교수 연구실을 옮기게 됩니다. 본관은 다 비우게 되고요. 그러면 세미나실과 이런 또 학생 임용 공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수회관으로 만들어서 하게 되고 사회관이 될지 솔직히 1도서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는 어떻든 그러니까 우리 1도서관이 이 철거가 확정이 되면은 사회관을 교수회관으로 만드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 교수님 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공간, 세미나실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캠퍼스를 조금 또 잔디를 깔고 공원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늘막도 들어가는데 예전에 마하티리 수상이 말레이시아 수상입니다. 83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한테만 천막 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모두가 있는데 천막을 치거나 아니면 천막을 더 없애거나. 우리 겨울에 눈 많고 여름에 춥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그늘막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뒤에도 나옵니다만 체육 단련실까지 다 포함됩니다. 정문도 우리 많이 불편함 느낍니다. 그래서 풋살장, 장 교수님 공연도 있습니다.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손보자. 그리고 지금 저쪽 우리 기숙사 오른쪽 대각선 오른쪽에 있는 전광판 있는 자리에 우리 땅인데 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손을 봐서 우리 학교 시설 재산을 충분히 활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리디자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엔 우리 박준필 지원자님이 질문해 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집 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학술 연구 지원 기금을 조성하겠다. 예. 어떻게 보면 질문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연구활동 장려금 아까 저서도 있었고 우수 논문 학술 지원비를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교연학에서밖에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연학에서 연구를 확대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육과 봉사 영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제가 그 발전 계획 썼을 때는 그 발전지원재단에 별도의 기금을 한번 제1유에서 제1유의 학술 연구 기금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보자고 계획을 짰습니다. 짜면서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발전지원재단 내에서는 이렇게 별도의 연구 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투 트랙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이제 기부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수익이 들어온다면은 발전지원재단 외에 별도의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연학 아니면은 우리가 연구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들어와도 요즘은 교수님한테 드릴 돈들이 너무 없습니다. 로코노미 해도 그거 저희한테 1년 해야 그냥 쓰는 거로 해가지고 한 100만 원, 150만 원밖에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허풍일 수도 있지만은 최대한 한번 총장이 되면은 별도의 학술 연구 기금 조성을 하려고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지원 재단으로 기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마 기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건을 들어서 요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요 사항에서 한번 해주시면 이쪽으로 해서 연구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별도의 어떤 다른 어떤 혜택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많이 하고 있지만 역시 이건 어려운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 네.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시간보다 조금 빨리 끝났죠. 근데 뭐 그건 제가 사족을 좀 많이 줄였고 두 분 후보자께 우리가 예정했던 시간은 충분히 다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겠죠. 이제 두 후보 총추위에서 논의할 때 여기까지 상호 질의까지 하고 플로어 질문에 대한 논의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그 플로어에서 질문은 받지 않기로 총추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공직선거법 할 때도 플로어에서 질문 받는 적 없잖아요. 그래서 플로어에서 질문은 받지 않기로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후보자 간의 상호 질의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대학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품위 있고 격식 있게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신 두 분 지원자께 선거인단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분 지원자께도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대 전주교육대학교 그럴까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두 지원자께서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1분씩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한 1분씩 그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합동 연설회는 기호 1번 장기성 지원자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얘기는 기호 2번 박종필 지원자께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랜 시간 참여해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교육행정 전공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을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봤던 인상적인 말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미국 해병대를 세계 최강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훈련을 많이 해서 미국 해병대가 세계 최강이 될 수도 있습니까? 단일 부대로 세계 최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리더가 밥을 가장 늦게 먹는다라는 것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aders Eat Last라는 책도 나와 있고요. 미국 해병대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뭐냐? 리더는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팀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고 팀원들을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그래서 제가 만약 총장이 된다면은 이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헌신하는 그리고 우리 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총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호 1번 장기성 지원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부족해가지고 준비 안 한 건 얘기를 잘 못하는데, 네, 교무처장 2년 6개월 정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었습니다. 학생들하고의 소통도 힘들었었고 교수님들하고 교육과정 하면서 한 1년 엄청 고생했던 거 생각나고 그다음에 심화전공 선택제 그거 하면서 무학과제 그거 하면서 학생들하고도 엄청 부닥쳤습니다. 근데 대화의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대화가 되는데 안 되면 안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치는 것들을 열 수 있는 총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에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기성 지원자님도 마무리 발언 1분씩 하면 동의하셨던 거죠? 예. 만약에 두 분이 동의 안 하셨으면 삭제하면 됐는데 두 분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것으로 제9대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을 위한 합동 연설회 및 공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